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로사입니다. 오늘은 루시아 시인의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이야기꾼, 마음 챙김. 북인도의 한 도시에서 지낼 때의 일이다. 잘 아는 인도인 아들이 천연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여러 해 동안 친하게 지내고 여행을 함께 한 적도 있는 사이라서 서둘러 그의 집을 찾아갔다. 환자는 좁은 침대에 누워 고열에 신음하고 있었다. 온몸에 붉은 발진이 가득했다. 마타지, 어머니라는 뜻. 마타지라고 불리는 천연두에 걸리면 인도인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민간요법에 의존하거나 마타지 신을 모시는 사원에 가서 기도를 올린다. 병원에 데려가면 마타지 신이 분노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달래어 떠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20살 간 넘은 환자는 내가 이마를 만져도 겨우 눈을 뜰 정도로 증세가 심각했다. 환자 주위에는 아카시아 잎처럼 생긴 초록색 님나무 잎사귀가 가득 뿌려져 있었다. 님나무 잎은 천연 항생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인도의 시골에는 집집마다 이 나무가 있다. 인도인들은 박하향이 나는 툴시 허브와 더불어 님나무를 신이 준 선물이라고 믿는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환자를 격려하고 부모를 위로하며 30분 남짓 있다가 숙소로 돌아왔다. 내가 천연두 환자의 집에 다녀온 걸 알고 게스트하우스 주인을 비롯해 모든 사람의 안색이 변했다. 천연두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법정 전염병으로 밀폐 공간에서는 공기로도 전염될 수 있다. 갑작스런 고열, 오한, 두통과 함께 심한 복통과 의식의 변화까지 초래한다. 그런 심각한 병이라는 걸 미처 몰랐던 것이다. 차츰 걱정이 밀려왔다. 작고 밀폐된 방에서 환자의 손과 이마를 만지며 반 시간이나 있었기 때문에 천연두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어떡하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서둘러 귀국해야 하나? 만약 천연두 진단을 받으면 격리 환자가 될 텐데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아니면 님나무 잎 빻은 즙을 피부에 바르고 몸 둘레에 잎을 뿌린 채 누워 있어야 할까? 게스트하우스에선 나를 계속 투숙하게 할까? 두려움은 빠른 속도로 커져갔다. 만약 의식이 오락가락하면 누가 나 대신 한국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데 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발진이 돋으면 누구도 곁에 오려 하지 않겠지? 나를 간호해줄 현지인 친구를 미리 정해놓아야 하지 않을까? 온갖 상상으로 잠을 설치고 맞이한 이튿날 아침, 입맛이 없어 게스트하우스 베란다에 앉아있던 나는 등을 긁다가 피부 발진과 흡사한 붉은색 부스럼이 생긴 걸 발견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마를 짚어보니 의심스러운 미열도 있었다. 생각이 급속도로 복잡해졌다. 균이 각막에 침범하면 실명할 수도 있고 뇌에 침범하면 뇌염이 발생한다는데 뇌는 어쩌지 못하더라도 생수로 눈을 빡빡 씻을까? 아니, 이건 흔한 종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긁어보니 진물 같은 것이 나는데 천연두일 가능성이 컸다.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당신은 인터넷도 없던 때라 천연두 증세를 자세히 확인할 길도 없었다. 이 정도 증세를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 상담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될 노릇이었다.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오후가 되었을 때 복통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나는 침대에 반드시 누워 님나무 잎들이 내 주위에 뿌려지는 장면을 상상했다. 마지막에는 겐지즈 강가의 화장터로 옮겨지겠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전염병 환자의 집에 가는 게 아니었다. 아니, 이번에는 인도에 오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죽을 거였으면 차라리 무산소 에베레스트 등정이나 시도했어야 했다. 아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그래야 오랫동안 명상해온 사람답지 않겠는가? 아쉽더라도 하하하.
웃으며 작별하자. 조건 지어지고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은 소멸한다 하지 않는가? 아니 그 전에 한국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화라도 몇 통 해야 하지 않나? 뉴스에도 내 이름이 등장하겠지? 이것이 마음의 이야기이다. 나를 번뇌에 빠뜨리고 앞당겨 걱정해서 지금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의 조건과 형상을 부여해 강력한 힘을 갖게 하는 마음이 지어내는 이야기이다.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꾼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도 그 이야기 실력을 능가할 수 없다. 마음이 지어내는 이야기는 어떤 소설, 어떤 신화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의식을 지배할 때 눈앞의 현실보다 가공의 세계가 더 생생한 현실이 된다. 그때 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앉아 망상에 빠진 사람처럼 삶의 표면을 그림자처럼 지나갈 뿐이다. 마음은 매우 쉽게 우리를 충실한 하인으로 만든다. 그러나 마음만큼 형편없는 주인도 없어서 지금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실제보다 상상에 더 많이 고통받게 만든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드느라 마음은 항상 바쁘다.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교수이며 명상교사인 존 카바진의 지적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 한 번도 완전히 존재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으며 우리 자신의 충만한 가능성과 단 한 번도 완전히 접촉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생각이 자기 멋대로 꾸며낸 이야기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전에 알아차려야 한다. 두려움, 욕망, 불안을 연료로 마음이 지어내는 이야기를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기는 것이다. 마음의 하인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만큼 큰 기쁨과 평화는 없다. 그 인도인의 아들은 천연두가 아니라 수두였으며 천연두는 1970년대 말 전 세계적으로 사려진 질병으로 선언되었다. 수두는 대부분 병이 진행되면서 자연적으로 좋아진다. 그리고 내 등에 난 것은 사소한 부스럼이나 땀띠에 불과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를 오가느라 약간 더위를 먹었을 뿐이며 과도한 신경성 복통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지어낸 이야기는 나의 허약한 영적 수준을 드러내며 밤에 꾸었던 꿈처럼 사라졌고 잠시 마음이 맑아졌다. 다음 이야기를 지어내기 전까지는. 오늘은 마음은 이야기꾼, 마음 챙김 읽어드렸습니다. 로사였습니다.